네, 안녕하세요. 주진남입니다. 8월 10일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121선을 돌파한 후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000포인트 근방에서 시장의 반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물렸던 종목들이 거의 본전에 와 있거나 비중 조절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마이너스였던 종목들이 수익으로 전환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종목을 잘 가지고 계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자신의 매매 일지를 꼭 기록하셔서 수익을 못 본 원인에 대해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꼭 수익을 못 봤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최고치, 금리 인상, 러우 전쟁 등 각종 안 좋은 뉴스가 들리는 요즘, 이 자리까지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는 당연히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은 수입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차트를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항상 과도한 하락 뒤엔 반등이 오고 상승 뒤에는 하락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8월 10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나스닥이 121선과 이 박스피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 범위가 이제 8%대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달에 9%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 때 만약에 8% 초중반 정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저는 시장이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9%에 머물러 있다면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위축되는 투자 심리로 시장이 다시 한번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3일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증시도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값을 분석해서 그대로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최대한 집중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업률 지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실업률 지표가 낮다는 건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률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수입이 준수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실상은 수입이 넉넉지 못하고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킨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의 숫자만 보고 경기가 아직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만 들어봐도 마트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렇지만, 사실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마트에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서서히 시간이 흐르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눈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이고 기업들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고용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 나름대로 앞으로 일어날 경기 침체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보다 시장에 민감하고 정보력이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확대하실 겁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확률적으로만 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위기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시드를 늘리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신용이나 미수를 쓰지 않는 선에서 여유 있는 돈으로만 내가 주주가 되고 싶은 회사가 가격이 저렴해졌다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스닥만 봐도 단기간에 20%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사셨다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이미 이만큼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투자금을 확대를 하고 더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에는 가장 좋은 참고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지지저항과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상승이 온 뒤엔 하락이 온다. 이 진리를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 이제 하락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셔서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등을 잘 참고하셔서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